계기는 두 번이고 횟수는 많죠. 구도 역시 평범한 인간이고 평범한 아버지고 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기분이 좋고 하면 잘해줍니다. 굉장히 잘해주거든요. 그 뭐 항송할 정도로 잘해주고 건강상의 문제를 봤을 때는 정말 얼굴이 너무 새빨간 거예요. 술 마신 사람 같더라고요. 술을 사실 잘 안 마시고 특히 연회장 같은 데서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거든요. 근데 얼굴이 너무 새빨갛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너무 이렇게 숨 막 가쁘게 쉬니까 나도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막 숨찬 거예요. 나 자체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숨이 막 가빠하고 그러니까 역시 뭔가는 있다. 뭐 그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북한 사회의 그 노동에 대한 착취, 그 불공평한 평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요. 또 뭐 최소 내가 그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은 있었어요.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? 사실 저는 그 한 7월 그때 탈북을 본격적으로 결심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산책을 나가서 우리 아내에게 한국에 가자는 소리는 안 하고 조금 이제 나가 살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앞으로 탄탄대로가 앞에 있고 정말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이제서 이걸 다 버리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? 당신 가면 성공할 수 있는 담보는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랐고 상당히 무거운 부담스러운 지금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듣다 나니까 그러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건 다 농담이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해본 거니까 그 새겨두지 말고 난 절대 그 아무데도 안 가니까 마음 푹 놔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혼자 추진을 했죠. 제가 새벽 현지에서 뜬 게 4시에 떴거든요. 그 다음에 제 아내와 자식한테 말한 건 그 전날 10시에 얘기했거든요. 비행표를 다 구입해 놓고 자 이런 날짜 다 구입해 놓았으니까 이제 가자. 제발 날 하고 같이 가달라. 우리 아내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뭐 한국이 싫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때 내가 한국에 가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. 다른 나라에 나가 살자고 그랬는데 한국이 싫다 이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. 이젠 그 단계가 지나갔습니다. 뭐 가서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위협으로 다가가고 상당히 거부감이 오는데 제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마지막엔 동의하고 저를 따라왔죠. 저는 원래 그 차를 그 대사관에 주차하고 있거든요. 항상 대사관하고 집하고 가까우니까. 그래서 뭐 사실 제 차를 가지고 공항까지 움직이면 더 빠르고 손쉽겠지만은 저는 제 차도 그냥 둬두고 왔어요. 안 가지고 왔고 그 집에서 바로 앞집에 그 다른 한 가족이 살고 있다 보니 새벽 2시에 제가 택시를 불렀거든요. 그래서 그 2시에 그 새벽 2시에 나가면 혹시 소리가 나면 앞집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그 고민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덤벼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모아뒀던 돈 가방도 그냥 둬두고 돈도 못 가지고 오고 뭐 집 열쇠도 못 가지고 오고 뭐지 신분증도 다 거기다 둬두고 오고 좀 그런 돈 비는 과정이 있었어요. 실제 다른 분들도 탈북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한 제약은 됩니다. 그러나 일단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했으면 다 방도는 있죠. 내가 쿠바에 있을 때도 노스나 사우스냐 할 때 대답을 뭐 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. 사우스라는 대답을 딱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몸값도 올라가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만큼 사우스라고 할 때 내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. 외교관이 긍지가 뭔 줄 아세요? 자기가 업고 있는 나라가 자기 긍지입니다. 내가 어떤 나라를 업었는가에 따라서 내 몸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내 몸값이 아니고 내 뒤에 배경이 어떤가죠. 내가 한국 외교관으로 있었더라면 정말 더 멋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?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습니까? 나는 또 하필이면 제일 못 사는 나라 외교관이고 못 살기만 했으면 또 동정이라도 얻죠.
정말 온갖 불량 행위 다 하는 그런 불량배 국가 외교관인 거예요.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었잖아요. 열어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외 파견 소환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, 그게 사실 북한 내에서 그 국경을 연다는 소리는 그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나름 지시도 나왔고 이제 어떠한 대상들을 소환하려고 하니 이제 그 소환 준비를 해라라는 그 지시들이 나왔어요. 나오다 보니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불안해했고 흔들렸고 이젠 결정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나름 꽤 많았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꽤 많았거든요. 그 외교관이 그 참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 중에도 탈북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? 있습니다.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. 그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 참사님께서 이제 탈북하셨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인가요? 제가 탈북할 때랑 비슷한 시기거나 제가 탈북하기 이전 시기죠. 이제 해외 나가 있던 북한 내에 있던 그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한류에 많이 접해 있잖아요.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살고 정말 거기 가서 내가 살아봤으면 하는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선뜻 내가 가겠다라는 결심은 쉽지 않습니다. 자녀분께서도 한국 드라마, 영화 아니면 K-팝 이런 거에 대해서도 푸바에서 있을 때 알고 계셨던 거죠? 제가 그 대답은 간단한 실례 하나로 대답을 하겠는데요.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. 좀 높은 분들도 만나봤고 하는데 우리 자식만큼 한국 연예인들 이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냥 그때 이런 영화 하면 영화나 드라마 제목이 바로 튀어나오고 그때 그 주인공은 어느 배우였고 뭐 이런 그게 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아마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. 아마도 우리 자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졸제하면서 한 것도 그 정도인데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어지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보다 한국 영화나 한국 한류에 대한 파악이 더 전문가급으로 깊거든요. 일반적인 얘기부터 할게요.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. 저는 한국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봤댔자 저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피해 볼 사람 그닥 없습니다. 물론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스스로의 위안이고 그 불이익이 크든 작든 분명히 불이익이 있는 분들은 있죠. 그럼 일반적인 다른 분들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대한민국이 통일 북한 정권이 정말 악랄한 실상 이걸 다 이렇게 까발키고 싶어서 나왔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그보다도 제 후배 북한에 두고 온 후배 동료들 저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그분들이 저 같은 용단을 내렸으면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으면 하고 북한 체제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찾지 말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시라.